파견법 세기 간접고용 실패 파견법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B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B 사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 저랑 같은 일을 하는 C 노동자보다 제가 임금이 훨씬 적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파견 노동자랑 정규직 간의 차별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사용자들이 인건비 절감하겠다고 파견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별 사례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사례처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정규직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별입니다. 보통 이제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연 상여금을 400%를 지급하지만 파견 노동자에게는 100%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차별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차별을 두면서 노동자 간의 격차를 만드는 것이죠. 네. 같은 일 하는데 정규직하고 차별이 있으면 차별 자체도 부당하지만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파견법에서는 파견 노동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 별도로 차별 시정 제도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구제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제 명령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차별해온 사용사업주와 이제 파견 사업주에게 그 손해액의 2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차별을 엄격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을 해서 본인의 임금의 내역이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나랑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이러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 시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역할을 좀 바꿔볼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주민영 노무사님께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사례는 굉장히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던 퇴직금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 통장에는 5, 6개월마다 회사 이름 상호가 바뀌어서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지급받는 것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5, 6개월마다 이름을 바꾼다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5, 6개월을 모두 합쳐가지고 내가 일하는 근속기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퇴직금을 청구할 때 혹시 노무사님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 지급은 회피하려고 간판만 바꾸고 등기 변경만 해가지고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나쁜 회사가 참 많은데요.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일단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계약 체결한 파견회사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견회사가 이름만 바꿨지 이분이 근무하는 3년 동안 계속 사실은 같은 회사였다는 점을 입증을 누가 하느냐?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파견 노동자 분들께서 파견 업체를 방문하는 횟수가 사실상 첫날 근로계약서 쓰기 위해서 방문한 것 이외에 또는 아예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입증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이 사실 일하기도 참 빠듯하고 힘드신데 이런 법적인 것까지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입증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달에 만약에 통장에 찍힌 상호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전체 상호가 무언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본 확인도 가능하시거든요. 일단 확인해 두시고 이런 점들을 미리 입증을 해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주소랑 대표랑 하는 일 등이 동일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 명세서상의 업체명이랑 통장의 업체명이 동일한지 일단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과 변경 시에 파견업체로부터 받는 공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퇴직금이 네. 사실 노동자의 당연한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입증을 해야 되고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이런 부담을 떠안는 게 굉장히 좀 파견 노동자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좀 씁쓸한 부분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이라는 근로관계는 굉장히 다면적이잖아요. 사용자가 이제 한 명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사실은 노동청에 있는 감독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자가 뭔가 문제 제기하면 입증은 무조건 노동자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법을 바꾸거나 행정지침 등을 바꿔서 입증 책임 완화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파견 노동자가 오히려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데요.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